자, 복습 문제 한번 봐봐요. 8주 거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1번 한번 봐볼까요?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요. 복습 문제. 요거군요. 자, 1번 넘어가면, 자, 등기와 그 점유의 추정력인데, 이게 한 번 정도는 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놨는데, 점유하고 등기 추정력이에요. 등기 추정력하고 들어오는데, 자,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 동그라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줘요. 이걸 등기 추정력이라 그러는데 올해 36회 때 등기 추정력은 엄청 중요해요. 거의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등기 추정력인데 만약에 등기부에 매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매매. 그럼 매매가 원인이고 근데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나 봐요. 그럼 매매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더라. 그럼 이거 허가를 받았겠구나라는 추정력 있죠. 이 추정력이 이루어진다고요. 자, 가등기는 엄청 땡큐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안 나와. 무조건 안 나와. 그냥 뭔지 모르는데 안 나와. 가등기는 본등기를 받아올 원인이 있다고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잘 나오는 지문. 이것도 잘 나옵니다. 3번에 권리의 적법 추정이 뭐냐면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점유 추정력이에요. 점유 추정력을 의미하는데 이게 조문상은 200조인데 얘는 동산만 인정을 하고요. 부동산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부동산 물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다 좋은데 감동입니다. 이건요. 자, 점유자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어. 난 자주점유야. 난 소유의사가 있어. 소유의사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환된다 틀렸는데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소유자가 아니면 타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지. 점유자가 입증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타가 안 바뀝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네. 전후양 시점의 점유자가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르더라도 점유승계가 인정됐다. 점유승계는 뭐 상속이 됐든 매매가 입증이 되면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2번에 자,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했고 자,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는데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역시 비용도 지출했고요. 이렇게 사용도 하고 비용도 지출했네요. 이렇게 갑과 을 사이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요건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회복자에 관한 관계거든요. 201조, 202조, 203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악이라 하더라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말도 안 되죠. 과실수취권은 조문상의 201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이거 반환해 줘야 돼요. 반환해 줘야 됩니다. 다음 달 모의고사 냈다. 내가 이거 냈어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인정된다 그러면 X가 되죠. 자, 두 번째 선이 들어왔네. 선이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을이 조심해야 돼. 사용하고 있었죠. 요 사용이 과실이거든요.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한 사람은 통상의 수리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중요하네.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요 과실을 수취한 사람, 이 과실이 사용이거든요. 그럼 통상 필요비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구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는 워낙 잘 나오는 문구이기 때문에. 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합니다. 유익비네. 그럼 을은 갑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상관없거든요. 여기다 하나 더 쏠까요? 선의자가 됐든 악의자가 됐든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청구가 가능해요. 선악을 따지지 않고 비용 상환은 청구가 됩니다. 자, 선의을입니다. 선의을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 사용했다. 이게 지금 과실이잖아요. 그렇죠? 과실인데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그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과실 수취권이 없다고. 선의자는 있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나 유익비는 즉시가 아니에요. 즉시가 아니라 언제라고 했어요? 반환. 이거 이번 달 빨간색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네. 이 지문이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달라고 한다. 아니면 반환 시에 달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비는 즉시 달라고 하면 경찰서 간다고. 이거 나중에 가면 이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꼼꼼하게 연결해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세 번 정도. 자,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럼 반환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보인가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작년에 35회 때 원통으로 문제를 내서 올해는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204조인데 1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전제 조건이 침탈해야 돼요. 침탈, 사기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당한 날입니다. 당한 날로부터 1년인데 이게 출소 기간이에요. 출소 기간이란 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선의 특별 승계인, 쉽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선의 3자 생각하면 돼. 선의 3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첫 번째 침탈해야 된다. 그럼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선의 특별 승계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 요 1년이 출소 기간이에요. 출소 기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요, 가액의 증가를 안 따져요. 유익비는 따져야 돼. 필요비는 그냥 요건 달아져 안 달아져? 필요비는 달아져야 안 달아져요? 달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현존이 안 돼. 수도꼭지 고치고 보일러 돌리면 달아지는데, 근데 유익비 있잖아요. 유익비는 가치 증가잖아. 쌍꺼풀 수술했는데 풀려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는 현존하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점유자가 방해를 받을 염려 동그라미, 염려이더라도 물청이 돼야 안 돼요? 물청이 돼요. 그래서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긴 중요한 게 또는이에요. 여기가 미자가 들어가거나 과자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엔드 개념이 아니라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선택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엔드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저는 나중에 밋 또는 이렇게 외웁니다. 또는을 꼭 외워야 돼. 이 또는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또는이. 그 다음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을 됐을 때 소유 의사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야? 타주죠. 타주가 선이네. 그럼 선타죠. 그럼 선타는 전손해를 가는 거야. 누구만요? 현존만 뭘로 가고요? 이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선이이면서 자주일 때는 현존이 되고, 그 다음에 악이, 그 다음에 타주 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타주일 때, 악이일 때는 무조건 뭘로 가라? 전 손해를 가라.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뭐만 들어온다? 선, 자는, 현존,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타기 때문에 선타는 뭘로 가야 돼요? 전부로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데 이 문제도 기본인데 버릴 건 없습니다.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4번에 와 볼게요. 여기 점유취득시효 보이죠? 자,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입니다. 자, 시효취득자, 점유자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게 소유자, 을이 점유자인데 이게 20년이란 말이에요. 시효가 완성이 돼 있겠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시효취득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을.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뭐가 들어와요? 등기? 청구권이 들어오는 거지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에요. 채청이기 때문에 원래는 소멸시에 걸리는 거지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중단된다 생각하면 돼요. 정지된다 라고 하는 거. 자,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자, 점유가 계속돼요. 그럼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죠. 여기 채청인데 원래 소멸시에 걸리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시효가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거라고. 자,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는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조심할 건 이 취득시효는 법률관계,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지 둘이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고. 이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에요. 둘이 계약을 한 게 아니라고. 야, 내 땅을 너가 2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내 땅 너 소유권 가져.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얘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계약상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여기 갑인데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네. 그럼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등기 받아와 봐야 취득자가 소유권 취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시효취득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잘 나오는 판례. 다 좋은데 나는 마음에 드는데 이 지문들이 이거에. 자, 취득시 완성 후 보이죠? 그럼 시효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했네. 등기해달라고 했죠. 근데 그 후에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해서 인정해붙네. 합의로 그래 알았어 너 해 하고 소취해붙네. 그렇죠? 그럼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야. 지가 소송을 제기해서 시효를 주장했는데 나중에 그래 당신 거요 인정하면서 소를 취하해버린 거잖아. 그럼 결국 뭐예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야. 더 이상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거 조심해요. 좋은 문제야. 알겠죠? 쓰레기통에 보이기만 해봐. 이게 문제. 자, 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라고 돼 있죠.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3, 4월 때는 문제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가겠지. 그리고 나중에 제 유튜브 알아요? 모르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제 유튜브는 그 해설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 다른 빨간색 그 모의고사 다 3월 달 거, 이제 4월 달 거는 다음 주 올라가요. 다 이게 볼 수 있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상관없어요. 무료예요. 유료 아니고. 근데 거기에 다 올려주긴 한데 조만간 또 비교 특강도 올라가죠. 거기에 전체적으로. 자,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관하여 토지 부합인데
그렇죠? 우리 자신 있는데 부합은. 그렇죠? 자,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네. 나무라고 할까요? 그럼 지상권자 소유로 된다. 그럼 부합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부합이 안 되고 지상권자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토지하고 부합이 안 된다고. 자, 권은 없이네. 경작한 배추다, 배추. 농작물. 누구요? 부합 돼, 안 돼? 부합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경작자 소유다. 맞죠? 권은 없네. 근데 나무는 아니야. 나무는 권은 없이 남의 땅에 심었죠? 그럼 부합 돼버려. 나무는 수목이죠? 그럼 토지 소유에 속한다. 이건 부합 된다, 안 된다? 부합이 된다. 다 맞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했죠? 근데 이 독립성이 없죠? 없으면 부합돼야 돼, 안 돼야 돼? 아니, 부합되지. 독립성이 없으니까 부합이 돼보니까 누구예요? 임대인 거고, 그때는 임차인은 뭘 요구해야 돼? 이 사람한테.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 상환.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매수. 맨날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독립성 있냐 없냐. 이거 X죠. 이게 좋은 지문이야. 부합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잘한 거예요, 선별을. 자, 됐죠? 공유 와봐.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올해 이 문제 나올 거예요. 사례 문제. 사례 문제 조심해야 돼요. 옳은 거. 1번, 아니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 다시 푸니까 문제를 따라 감각을 느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 소수 지분권자죠. 동의업 자기 지분이죠. 처분하지 못한다. 자, 아니야. 공유 지분은 각자 거죠. 그러니까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했네. 매도죠. 그럼 매매 계약은 유효지. 아까 채권행위잖아요. 채권행위는 전부 유효지. 근데 전부 유효인데 처분행위는 갑 거만 유효가 되고 을 거는 무효가 되지. 제 말 이해돼요? 매매 계약은 전부 유효, 처분행위는 갑 것만 유효, 을 거는 무효. 나눠야 된다는 거. 자, 병이 X토지 불법이야. 불법이 나오면 무조건 물청이에요. 그때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지. 손해배상, 차임, 부당이익, 돈은 자기 지분만 돼. 자기 지분만. 돈은 내 것만 돼. 내 것만. 알겠죠? 다른 사람 건 돼, 안 돼? 안 돼. 자, 갑이 2분의 1 지분권자죠. 그럼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야. 딱 5야, 5. 그러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건물을 축조했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유물 변경이라 그래. 공유물 변경은 뭘로 가야 돼요? 전원 동의야. 전원 동의가 돼야 되는데 동의 안 받았죠. 철거 청구하지 못한다. X 철거 청구가 됩니다. 자, 지분 과반수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전부를 병에게 사용했네. 임차인. 그렇죠?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병액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린데. 자, 잠깐만요. 이게 지상권인데 가기 전에 요거 하나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요거 봐봐요. 요거 하나 써놔볼게요, 제가. 자, 공유에서 1번 공유 지분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분은 각자고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처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공유물 고유물입니다. 공유물 관리. 관리는 임대차 생각에 임대차나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데 임대차 하려고 그래. 공유물을. 그럼 이건 누가 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분의
과반수라고 해야 되지. 이게 잘못하면 공유자 과반수가 나온다고. 이건 X거든. 이게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물 뭐예요? 공유물 변경, 공유물 변경. 공유물 변경은 신축, 건물을 축조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전원동의예요. 전원동의가 있어야 되고 전원동의가 없으면 철거 청구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유물 처분이에요. 공유물 처분은 매매를 생각해. 매매하고 등기 두 개를 청구하는데 이때는 원래 전원동의해야 돼요. 근데 이때 처분은 전원동의인데 요 매매 있죠. 매매는 동의 안 받아도 원래 유효고 이 처분이라는 단어가 등기거든요. 이때는 그 처분권자만 유효가 되고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돼요. 좌우전 여기서는 전원동의해야 돼요. 일단 전원동의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유물 보존행위예요. 보존은 불법이 나오거든요. 꼭 불법이 나오면 각자입니다. 이건 지분율과 상관없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 손해배상, 그 다음에 차임,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것들은 전부 다가 지분 비율이에요. 지분 비율. 지분 비율로 가야 되지 뭐 다른 사람 걸 대신 받아준다? 이건 못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공유물 변경, 공유물 분할입니다. 분할은 각자가 해요. 지분율과 상관없어요. 다만 분할 절차에 참여는 전원해야 돼요. 참여는 전원 참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최소한 머릿속에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애완하에 이걸 응용할 수가 있다고. 이 정도가 되어야. 자, 됐죠? 돌아가 볼게요. 제가 다 썼나요? 안 써도 되는데 이거. 자, 돌아오면 이제 다시 와볼게요. 이제 지상권 와볼게요. 자,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받았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누구야? 을이 된다고. 옳은 것은, 자,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 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물권이야. 물권은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물권이기 때문에. 두 번째,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이 누구요?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 병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그 존속 기간 내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니까. 2번이 옳은 거였네. 3번, 을이 자, 약정한 지료를 1년 6개월간 연체했네. 안 돼. 2년이야, 2년. 지상권의 지료는 2년 연체가 되어야 나가라고 할 수 있거든. 1년 6개월은 아니에요. 2년이라고 써. 2년, 그년, 2년이요. 여기네, 이건. 자,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됐어. 기간 말 소멸됐죠. 그러면 요거 지상물이 현존할 수 있죠. 그럼 뭘 해?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다가 있다. 갱신 청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안 되면 지매청이 들어가. 응? 지매청. 갱신 청구에 기간 연장해달라. 안 해? 그러면 갱신 청구. 안 해? 매수 청구. 지매청. 그 왕눈이, 개구리 왕눈이. 자, 지상권의 존속 정하지 않았네. 안 하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해? 언제예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어디로 가냐고? 280조 최단기간. 최단기간이니까 얼마예요? 30년, 15년, 5년이지 언제든지. 이건 여기서 쓰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그럼 X가 된다고. 보이시죠? 이렇게. 괜찮아. 찾아보면. 자, 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보이신가요? 자,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요게 뭐냐면 24년도 거네요. 24회 거. 지역권 취득시효 할 수 있죠. 뭐 해야 돼? 1번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 개설해야 돼요. 요역 소유자가. 두 번째 2번은 20년간이요.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 그다음에 3번에 요역지의 불법점유자. 그럼 취득시효 안 돼. 불법점유는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이 네 개가 요건이에요. 이 네 개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지역권의 취득시효 요건 네 가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 20년간 계속 표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의 의무가 있다는 거. 자, 여기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되죠. 왜? 지역권은 점유를 안 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안 한다고. 그럼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승역지는 일필지해야 되죠. 맞아. 근데 요역지는 일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X 바뀌었네. 자, 여긴 일필지 이어야 된다고 했네. 그럼 여기를 뭘로 가야 돼? 요역지로 가고 여기를 승역지로 가면 딱 맞는데. 요역지는 전부 일필지만 되고 승역지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돼요. 자, 요역지의 전세권자 보인가요? 요역지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소유자만 지역권을 개설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개설할 수 있거든요. 자, 공유자인 한 사람이 취득했죠? 좋아 안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도 다음에 할게요. 자, 9번 타인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네. 이거 전세권인데 봐봐요. 이게 토지가 누구 거냐면 갑 거야.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누구 거야? 을 거. 여기에 누가 있어? 병이? 전세권자가 들어온 거야.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됐죠? 자,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이거 지금 건물 전세권자죠? 건물이잖아요. 그럼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 인정해 안 해? 갱신된 경우 존속계는 전 임대차 전세 동일한 계약 OX 법정갱신되면 자, 존속계는 뭘로 가요? 법정갱신은 건물만 인정한다고 토지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존속기간 몇 년으로 가요?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제든지 뭐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법정갱신은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전세권에서. 그 다음에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구 소유자가 연대해서 전세금 반을 부담한 게 아니라 누가 부담해요? 신소유자가, 즉 다른 말로 양수인이 부담을 하는 거지 신구가 연대해서 해요. 자, 일부 전세권 동그라미. 일부 전세권은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나 없나? 전부형 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데 전부를 경매 붙일 수는 없다. 4번 건물 소유자가 지류를 체납했네. 지류를. 그럼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류를 안 줬다고. 그럼 얘 건물 철거해야 되죠. 그럼 왜 나가야 돼? 안 나가야지? 나가야 되는데 난 전세권자요 주장한 건 이상하죠. 건물이 지금 없어지는 판인데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자, 이제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1순위에 뭐가 있어? 그럼 2순위가 주거 안 주거? 이거 주거 안 주거? 주거. 저당권 뒤에 있는 거니까. 아까 그거잖아. 저당권 뒤에 전세권이 있으니까 죽지.
그죠? 그래서 모두 소멸되고 배당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라고. 저당권 뒤에 있는 거잖아요. 저당권 뒤에 있잖아. 얘 앞에 있었으면 살았지. 뒤에 있으니까 죽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유치권이네. 자신 있는 거네. 자, 옳은 거. 자, 1번. 유치권자는 제3자의 점유 매개관계. 유치권 돼, 안 돼? 되죠? 이건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맞죠? 행사하는데 여기가 누구하고? 채무자와 점유 매개관계를 해가지고 직접 점유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면 돼, 안 돼? 이건 유치권은 소멸돼 본다고. 유치권 자체가 소멸된다고. 자, 유치권자는 경매인, 경락인에게도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 근데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지만 변제 청구는 안 되지.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자,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된다. 진행된다 해야지.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생긴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 먼저 돼, 안 돼?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선 변제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지. 자, 유치권의 주택에 거주했네. 이를 사용했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응? 없죠. 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 좀 애매해요.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저는 봤을 때는 옳은 것 같은데 그 당시 기출이 될 때 틀렸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존행위로 봤던 거야. 보존행위로 봐가지고 이건 가능하다. 다만 차임을 줘라 이거지. 줘야 되는데 제가 만약 이 문제 나오면 내년에 올해 이건 이의제기예요. 100% 이건 아마 구제될 확률이 높아요. 이건 주택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 승낙이 없으면. 근데 여기 지금 보존이라는 멘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한 지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지금은 안 맞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전 그 당시는 이게 보존행위로 해석하면 맞겠죠. 이거 보존행위로 해석하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할 수 지금 여기가 없다라는 거잖아. 옳은 거니까. 제 말 이해되나요? 지금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이 상태면. 아니 보존행위란 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불법 사용한 거잖아. 그럼 소멸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근데 그 당시 기출이 될 때는 보존행위로 봤던 거야 이게. 그래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고. 알아듣죠? 오케이. 자, 이제 후순위 여기 언제 확정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그럼 확정되지. 선순위 언제 확정되냐고. 그럼 얘는 언제 확정되고? 경매 신청 시. 얘는 완납 시. 2번이 정답이 있는 거야. 됐죠? 네, 끝.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할게요. 알겠죠? 오랫동안 했습니다. 집에 가서 문제는 버릴 게 없어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요 11번. 알겠죠? 누구나 알고 있는 답이었기 때문에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앞에 있는 문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알겠죠? 한번 고 씹어보라고.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